저는 지금 지지층에 대해서 냉정해져야 된다 보는 게 제가 그때는 단기전 선거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세대 포위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포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뭐 40대, 50대를 포기하는 뭐 이런 천만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세대 간 연합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단기 선거에 있어서는 그게 승리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대, 30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담론과 60대, 70대 이상 그 당시의 담론이 엮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60대, 70대 그 당시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주의, 국가주도 경제개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지지를 보이는 집단입니다. 예. 사실 선출된 왕을 모시는 형태로 이제 대통령을 뽑는 분들이고 20대, 30대는 불간섭주의, 자유주의 이런 맥락에서 굉장히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같은 메시지 하나로 이걸 묶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의 시절에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실제 현실이 되어버린 게 지금의 보수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60대, 70대였던 분들이 이제 60대 후반과 70대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고 20대, 30대였던 분들이 40대 초반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거를 통계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인구의 딱 중위값이 얼마냐면 지금 46세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 다 줄 세워놓고 가운데 사람 뽑으면 46세 정도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유권자의 지금 중위값을 잡으면은 올해 기준으로 한 52.3세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다 줄 세워놓고 가운데 보면 50.3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70대 이상의 층들은 뭐 소멸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인구가 뭐 자연적으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이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매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표의 핵심은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직접 급여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니면 여러 정치로 하기도 하는데 매표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돈을 준다는 것보다도 표를 사는 그런 어떤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그 50년대생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2012년 선거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주도로 해서 그때 폈던 정책을 기억하시면은 기초연금입니다. 예.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기본소득을 굉장히 맹렬하게 보수정당이 비판해왔지만은 2012년에 그 어렵던 선거에서 박근혜라는 사람이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50년대생들을 자기 그룹으로 포섭해낸 것에 있었고 그 핵심에는 매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할 때 가장 넓은 단위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사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우리는 그 노인층의 경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지방선거 아니면 다음 총선 이런 담론을 앞두고도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가 사실 70대 이상에게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할 겁니다. 그 국민연금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세대죠. 70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세대에 대해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지금 그 노인 빈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세대 포유는 한 축에서 안 그래도 인구 구조상 소멸해가고 있는데 거기가 가장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20대, 30대 층에서는 오히려 20대, 30대, 40대 층에서는 오히려 보수 지지가 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50대, 그러니까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초반까지가 되어 있는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 바라는 정년 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동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정책들이 오히려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그들의 고용을 막는 장애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저항 심리가 있을 거고요. 아까 말했던 반-PC의 조류와 함께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를 가속화시킬 겁니다. 예전에 20대 남성만 놓고 이제 봤을 때요. 윤석열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가 그때 높았다고 하지만은 56%에서 58%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번에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계엄을 한 상황에서의 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75%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오히려 나이 든 세대 포이론의 더 큰 축으로 보였던 기성세대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서서히 감소해 나갈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적극적인 매표 정책과
이재명식의 확장 재정 때문에 감소할 것이고 20대, 30대, 40대 파이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정당의 구조나 아니면 진영의 구조에서 가장 괴리가 발생하기 쉬운 지점이 뭐냐면은 그 지지층의 구성과 대표자의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혼란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 아까 52세 중위 연령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좀 있으면 52세 이하의 지지층이 더 많아질 겁니다. 국민의힘에. 근데 52세 이하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느냐 했을 때는 현저히 적은 숫자일 겁니다. 그 대표성의 차이가 결국에는 계속 이제 지방선거 총선을 거치면서 이 구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은 대안을 인정받지 못하냐의 어떤 차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임에서 어떤 것들을 재창해야 될까를 제가 만약 제안한다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능동적인 교정을 위한 제도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 제가 2022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 지금 PPAT라고 부르던 시험을 봐가지고 부적격자를 지방선거에 뛰지 못하게 하자라는 제안이 사실 나중엔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뭐 계속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열화된 형태로 시행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 개인적인 목표로는 지방의원 반수 이상을 정리해야 된다는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젊은 세대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기초의원 연봉 한 4, 5천 되는 자리이고 광역의원 7, 8천 되는 자리인데 일반적인 젊은 세대가 4, 5천에 해당하는 직장을 초봉으로 받으려면은 아니면 7, 8천에 해당하는 자리를 한 30대 돼가지고 받으려 그러면은 굉장한 경쟁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대부분은 노력봉사라는 형태로 본인의 그 공천을 보상받는 구조가 지금 만연해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아까 말했던 지금 만약에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52세 미만에게 자신의 자리에 대부분을 내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그 공간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방정치를 경험하고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안 내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가지고 강제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정개특위가 열리고 하지만은 여기에는 보수 진영이 본인들의 나이, 이제 지지층의 나이대가 확실히 젊어졌다는 인식하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개특위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개혁적인 담론들을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 할 때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함께 그 당시에 제가 대표되거나 처음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피선거권, 선거권 연령 인하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갸우뚱했죠. 아니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안 찍는데 그걸 낮춰버리면 우리 지지하는 거냐. 천만에요. 그 당시에 고등학생까지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보수정당이 오히려 살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 선택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히려 정치개혁, 정개특위에서 나오는 정치개혁 아젠다에 있어가지고는 그 젊은 지지층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 열어 제끼는 것이 이런 모임에서 재창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보수 정치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내 지지층이 어딘가와 주장하는 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요즘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이랑 맨날 싸우고 있는데 부정선거하는 사람들 제가 멍청이라 부르는 게 뭐냐면은 그분들의 주장이 맨날 사전투표 없애자고 하는 건데요. 사전투표 없애면은 앞으로 보수는 모든 선거를 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보수의 주지층은 이미 20대, 30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전투표가 보수에 유리한 이유는요. 사전투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투표하게 된 인원 대부분이 20대, 30대의 젊은 대학생들과 직장 때문에 고향 집에서 멀리 나와 있는 하지만 주소지 이전을 하지 못한 그런 젊은 세대거든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사전투표에서 진보진영이 많이 득표하는 걸 보이지만은 그런 건 뭐냐면은 동탄에 사는 제가 편리해가지고 여의도동에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많아 보이는 화이트 칼라의 대다수의 사전투표이고 제가 만약 사전투표를 못하게 되면 전 동탄 가서 하면 됩니다. 투표일에. 하지만 대다수의 20대, 30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사는 사람이 주소진 부산인 사람이 일자리 찾아가지고 서울에서 잠깐 일하고 있거나 근데 주거 형태는 일정하지 못해가지고 주소지 이전 못하거나 아니면 대학생이라 가지고 잠깐 기숙사 사는데 주소 이전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전투표를 막아버리자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안 맞는 계산들을 하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과도 당당하게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음모론이나 말도 안 되는 논리랑 싸워야 되는 것인데 이 노력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전혀 없는 게 저는 개탄스러운 거죠. 제가 21년부터 22년까지 이걸 하려고 했지만은 가끔 가다 보면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담론을 키워주는 굉장히 비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 부정선거는 아닌데 부실선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부실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선관위를 감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보면은. 예. 팩트를 갖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다못해 인형 눈 붙이는 알바를 100만 개를 붙여도 1000개는 불량품이 날 것인데, 그런 걸 확률론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래, 투표 사무 관리를 하다 보면은 뭐, 전국적으로 몇 표 정도는 문제일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부정이나 부실로 단정합니까? 이거는 전혀 그런 식으로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시킬 게 아니라 부정선거는 없다를 갖고 싸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찔러야 되는 것인데 그거 질질 끌다 벌써 6년째입니다, 지금. 정작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면은 그 사람들 눈치 보다가 아무 소리 못하고 정작 그 부정선거 때문에 기세등등하던 윤석열 후보도 나중에 가면 사전투표하자 운동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비겁함의 연속을 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합리적인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발제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지금 이 안에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런 보수 혁신에 대한 개념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 맛있는 거 먹으려면 장을 비우는 단계가 제일 먼저입니다. 예. 뷔페를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진짜 장을 비워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장을 비우는 일에는 혁신적인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좀 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무조건 고령층과 그 전통적 영남 지지층은 축소될 것이고 젊은 세대의 지지가 주력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을 내줄지를 구조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